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 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거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펼쳐지게 된다면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사람 사는 인생 자체가 드라마라고 하지만 최근 1년간 저에게 있었던 일들은 너무 충격이었고 한동안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지내왔고 시부모님 밑에서 꽃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주변 상권이 시내권이 아닌 회사 주변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가 배달 위주로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보통은 기념일 또는 생일 위주로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주문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남편과 만났을 당시 저도 근처 회사의 일반 직장인으로 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잡다한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 꽃 배달 온 남편과 가끔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런 사소한 만남이 점점 호감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연인 사이까지 이어져 오게 됐네요.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까지 진행되었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부모님 밑에서 일손을 도우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시댁 집안에 비해 저희 집안이 가진 게 워낙 없어서 그런지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라는 틀을 깨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취업난에 뛰어들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신없이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생각보다 모은 돈은 얼마 없었고 되려 무리한 노동력으로 치료비가 더 나가게 되는 악순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몸소 누우시면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통장을 낄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은 절대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제가 모은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부자가 아닌 더욱더 가난의 늪에 빠져버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요롭게 사는 거 바라지도 않고 그저 삼시세끼 굶지 않고 마음의 여유만을 찾고 싶어 열심히 살아온 건데 사람의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는 않네요. 그게 인생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족한 저희 집안의 환경 때문에 시모는 결혼 초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결혼에 대해 남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의 확고한 마음 때문인지 시모도 남편을 꺾지 못했고 겨우 결혼식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살게 되었어요. 너는 지금 우리랑 손발 맞추며 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뭐가 어디 있고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머리로 회사에는 취직할 수가 있었던 거니? 시키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내가 찬소리 안 하게 생겼어? 그러니 회사에서도 남이 하기 싫은 잡일이나 하면서 살았겠지. 너 인생도 참 한심하다. 가뜩이나 칫불도 없는데 너희 사돈어른은 허리 다쳐서 누워만 있고 거동도 힘들어서 사부인이 뒤치다거리 다 해주니 삶이 좋아지겠어? 우리한테 빨대 꽂아서 버는 족족 갖다 바치고 있잖아. 우리 아들만 아니었으면 벌써 내쫓았을 텐데 내가 화내는 거 너는 이해해야 돼. 거참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새아가는 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랬겠어?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그렇게 뭐라고 하면 시작되는 하루가 기분이 좋아?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마음 좀 편하게 가져.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는데 오늘 실수하면 내일 잘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한평생 호흡 맞춰온 거지만 새아가는 이제 막 시작한 햇병아리잖아. 그럼 이런저런 실수도 눈 감아주고 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했던 실수 그대로 하는 거니 이해해줘야지. 뭐든지 좋게 좋게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면 점점 괜찮아질 거야.
잘했다고 해야 더 열심히 하지. 맨날 윽박 지르면 잘할 것도 대려 못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 잘하겠다고 상황을 모면하려 했는데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부가 불편하셨는지 시모에게 한 소리 하면서 불똥이 제가 아닌 시부에게 튀어버렸고 결국 부부싸움까지 번지게 되면서 되려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분들도 몇 분 계셔서 서로 조심해야 하는데 기분 따라 행동하는 시모가 저는 참 어려웠어요. 어떤 식으로 비율을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혼자 살아올 때도 불행했는데 저와 마음 맞는 남자 만나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남편 닮은 아이 낳아 소박하게 살고 싶었지만 결혼해서 하나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시모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분가를 원했지만 쉽지 않았던 이유는 남편과 시부가 함께 새벽부터 매장을 오픈하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을 같이 회의하며 준비하기 때문에 분가를 해서 따로 나와 살면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 또한 좀 더 생각해보자며 몇 번 미뤘었는데 결국 자연스럽게 더 이상 분가에 대해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아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게 되었고 저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저 혼자 막무가내로 나간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없으니까요. 되려 시모에게 더욱더 안 좋게 박힐 것 같아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제가 직접 운전하고 남편이 화환을 배달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장례식장에 조문 화환이 너무 많아 남편과 함께 쉬지 않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의 일과가 정신없을 정도로 바빠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친정집에 가끔 내려가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로 불편한 점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나 대화하지. 우리가 언제 시간이 있어? 나 다음 주 주말에 부모님 좀 뵙고 싶은데 다음 주 평일에 스케줄 보니까 크게 바쁜 거 없던데? 그때 잠시 다녀오면 안 돼? 인사드리러 간 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런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몇 달 전에 잠깐 다녀왔잖아. 우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지. 4달 뒤면 명절인데 그때 다녀오면 안 돼?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러게. 지금 시기에 다녀오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4달 뒤 명절? 그 말이 지금 왜 나오는 거야? 내가 다음 주에 부모님 얼굴 보고 싶다는 건데. 그리고 내 남편이면 당연히 이런 문제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까지 어머님 눈치 보면서 말도 못하면 나는 어떻게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하루하루 숨 막혀 죽겠다고.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어? 숨 좀 쉬게 해줘. 알았어, 다녀와. 내가 어머니한테 말 잘해 놓을게. 그러니 열내지 말고. 나도 불편해 죽겠다고. 처음에는 듬직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점점 바닥이 드러났고 시모 말 한마디면 대꾸도 하지 못하는 한심한 남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대화한 그날 저녁 시모의 눈살이 찌푸러졌고 저를 향한 시선이 좋게 다가오지 않아 대충 눈치채며 조심히 시모 옆으로 다가가 말을 붙였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제 말에 반기를 들었고 결국 저 또한 참아왔던 불만들을 털어놓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잠깐 둘이 어디를 포내기라도 하면 꼭 뒷말이 나온다니까. 사돈댁에 가서 뭐하게?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지금 여기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가뜩이나 일손 모자란데. 직원 1명 그만둔 거 알지? 주문 들어온 거 제작하는데도 시간 모자라 죽겠는데. 지금 너 입에서
사돈댁에 다녀온다는 말이 나오니? 왜 이렇게 개념 없는 행동을 자꾸 하는 건데? 어머님, 저도 좀 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겸사겸사 부모님 얼굴도 보고 싶고요. 아버지 몸 상태는 어떤지 확인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군말 없이 정말 열심히 시키는 건 다 하고 있잖아요. 하루 다녀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개념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가 이렇게 말대꾸 또박또박 하는 자체가 어른 공경하지 않고 개념 없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는 거니? 내 아들이 몇 달 뒤에 명절이니까 그때 얼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다며. 그런데 그게 싫다고 난리치면서 화냈다고 나한테 한숨 쉬며 말하는데 네가 얼마나 우리 집안을 얕잡아 보고 있었으면 그런 말들이 나와? 오늘 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다시 한번 어디 다녀오겠다고 우리 아들을 통해 전달하려 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둬. 결국 남편을 째려보며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렸고 너무 서러운 마음에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미안했는지 따라 나왔고 저를 보며 위로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되려 미련한 행동을 왜 사서 하려고 기를 쓰냐며 명절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다고 불난 집에 되려 부채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모를 향한 분노가 남편에게 불똥이 튀었고 결국 소리 지르며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융통성 있게 잘 설명해서 좋은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건 제 판단 실수였고 안 좋은 감정만 더 키우게 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시댁 집안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예상 밖의 일을 저질러 버렸고 그날 바로 친정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전화에 불이 날 정도로 울려대고 있는데 절대 받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자 연락도 없이 와서 그런지 당황한 눈빛으로 엄마가 저를 반겨주셨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안아주자마자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을 전부 쏟아내게 되었어요. 얼굴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니 엄마도 많이 놀란 듯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보셨고 울음소리를 듣게 된 아빠가 천천히 문을 열고 걸어 나오셨어요.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나온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결혼한 거에 대해 엄청난 후회가 밀려왔어요. 제가 곁에서 같이 있어줬다면 엄마도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저 때문에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저와 부모님 모두 불행해질 거라 생각돼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 시모는 달려들었고 남편도 화가 많이 났는지 저를 향해 쏘아붙이는 시모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며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말이야. 결혼 왜 한 거야?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결혼한 거니? 내가 그랬지. 명절날 찾아뵀으면 좋겠다고. 일도 못해 말귀도 못 알아먹어. 도대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너 하나 없어서 얼마나 일이 바빠졌는지 알아? 직원 한 명 그만둬서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나가면 2명분을 내가 혼자 다 처리해야 되잖아. 이럴 거면 당장 이혼해라. 제가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랑 잘 살아보려고 결혼한 거지. 이 집안에서 평생 욕먹으며 일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집구석에 붙어 사는 거 싫고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바라고 있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네요. 먼저 속 시원하게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당장 이혼 도장 찍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저는 짐 정리하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혼할 마당에 여기에 앉아서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일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지금 우리 엄마는 당신에게 잠시 화가 난 것뿐이잖아. 일이 바쁜데 연락 한 통 안 받았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서운한 말이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이혼하겠다고 당신까지 소리치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화 좀 가라앉혀. 어머니도 이제 그만하세요. 이혼하면 되려 손해인 거 몰라요? 왜? 이혼하면 막 부려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야? 딱 보니 그거네. 직원은 눈치 봐야 하는데 마누라는 눈치 안 봐도 되고 막 부려먹을 수 있으니 이만큼 편한 직원이 어디 있어. 당신이랑 나랑 껍데기만 부부 사이지 그냥 당신 집안에 가정부나 다름없잖아. 일 끝나서 집에 가면 저녁 밥상 차리고 빨래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욕 먹어가며 잡일은 내가 다 하고. 이게 부부야?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기만 해봐.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잘 먹고 잘 살아, 이 나쁜 놈아. 시부모와 남편 모두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당황하면서 급하게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인간적으로 대해주신 분은 시부였기 때문에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자 시모가 아닌 시부가 미안하다며 앞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자기가 처신 잘하겠다고 흥분해서 몸을 떨고 있는 저에게 부족한 집안과 결혼해서 제가 이 꼴을 당하는 것 같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시부의 모습에 극도로 흥분을 했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이 됐고 시부는 그런 저를 바라보더니 저녁 안 먹어서 배고프지 않냐며 잠시 장례식장에 화환을 배달해야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저를 타일렀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에만 있으라며 급하게 저를 태웠고 돌아오는 길에 점심이나 같이 먹고 들어가자며 애써 웃어 보이셨습니다. 마지못해 차에 올라탔고 달리는 차 안에서 밖의 풍경을 보며 아침부터 장례식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거리가 멀지 않았는데 드라이브하는 느낌이 들어 조금씩 기분은 가라앉았고 어느새 도착한 장례식장에서 시부는 조문 화환을 내려주고 있는데 저도 그냥 차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시부를 따라 일손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장례 행렬에 잠시 멈추어 기다리고 있는 찰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들고 있는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저도 모르게 장례 행렬을 막아섰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막아선 저를 향해 이상한 눈빛을 보내며 화를 내고 있었고 뒤에 있던 운구차 또한 비키라며 클렉슨을 울리고 있는데 앞을 가로막아선 분들이 얼굴을 보곤 기겁을 하며 뒤로 넘어졌고 영정사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하는 저를 보고 있던 다른 분들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두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다른 한 분이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얼굴 여기저기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영정사진을 천천히 들어 다시 확인한 순간 충격적이게도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어요. 비슷한 정도가 아닌 너무나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영정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말도 안 된다며 놀라기 시작했고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살아 돌아왔다며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손과 얼굴들을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 오열을 하던 한 사람이 정말 살아 돌아온 거 맞냐고 물어보자 그제야 정신 차린 저는 아수라장이 된 장례 행렬을 보고 죄송하다며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순간 제 손을 확 잡아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못 알아보겠냐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했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영정사진에 있던 아버지인지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관을 들춰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당황한 사람들이 아닐 거라며 비슷한 사람일 뿐이라고 했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관을 들춰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우왕좌왕하며 관계자를 불러 관을 다시 안으로 들여보냈고 제 팔짱을 낀 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여성분은 아마도 영정사진에 있던 어머니 같았습니다. 너무 당황한 저도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 속에 있던 모습은 전부 저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고 관뚜껑이 들춰지는 순간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긴장된 상태로 천천히 걸어가 감싸져 있는 얼굴을 들추자 믿을 수 없는 정도로 똑같은 얼굴을 하고 눈을 감고 있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 입을 틀어 막았고 똑같이 생긴 모습에 장례식장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찾고 있던 시부가 제 옆으로 다가왔고 관 속에 있던 여자의 얼굴과 저를 번갈아 보며 시부 또한 놀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한참을 멍하니 있던 두 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 저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다면 둘은 쌍둥이 같은데 왜 몰랐지? 그때 알았더라면 우리가 데려왔겠지. 당연히 고아원에서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가 우리 딸 미영이 혼자였으니까 당신이 몰랐겠지. 그럼 이 여자는 그냥 닮기만 한 사람이라는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얼굴이 너무 똑같잖아. 혹시 뭔가 아는 거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쪽 집안에서 무슨 말 들은 거 없으세요? 전혀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지금 하시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때의 기억이 잘 떠오르진 않지만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나 원했던 제가 남편과 상의 후 고아원에 찾아가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저희가 찾아간 곳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그래서 원장님과 상담 이후 저희 집으로 데려와 지금까지 잘 살며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저희와의 인연이 끊어지고 말았네요. 제 딸을 입양할 때 신생아는 우리 딸 말고는 없었는데 갑자기 저희 앞에 똑같이 생긴 얼굴이 나타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 남편도 관에 있던 저희 딸의 얼굴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실을 알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스러지긴 하지만 그쪽 부모님한테 들은 게 전혀 없나요?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엄청난 말들을 듣게 되었고 저와 똑같이 생겼다며 제 손과 얼굴을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냐며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진실을 알 것 같아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드린 뒤 옆에 있던 시부에게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어 급하게 물어보았어요. 제가 정말 친딸이냐고 물어보자마자 부모님의 얼굴은 정색이 되었고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와 어색한 웃음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제가 한 물음에 답을 해줬어요. 당연하다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떨림에 모든 걸 알 수 있었고 진실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며 장례식장에서 사진 몇 장을 핸드폰으로 전달받았던 걸 보여주자 경악을 하며 바라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말도 안 된다며 어떻게 똑같은 얼굴이 있을 수 있냐고
믿을 수 없는 표정을 보여주셨고 그제서야 어머니는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사실들은 충격적이게도 37년 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네요. 너희 아빠랑 내가 예전에 잠시 고아원에 들린 적이 있었지. 너도 잘 알다시피 엄마 몸이 좋지 않잖아.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산부인과에서 듣게 되었고 고민 끝에 너희 아빠와 함께 고아원을 찾게 된 거야.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네가 엄마의 품에 안기지 못해서 그런지 슬퍼하는 목소리로 울고 있더라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데려오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원장님과 상담 끝에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단다. 그런데 그때 원장님이 그러셨어. 네가 고아원에 오기 일주일 전에 신생아 한 명이 왔었다고. 아무래도 너를 낳아준 친엄마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은 키우기 힘드니 한 명을 고아원에 두고 온 것 같아. 그런데 너까지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일주일 뒤에 너도 고아원에 두고 간 것 같구나. 그때는 알지 못했어. 그냥 우리가 너를 데려오기 일주일 전에 신생아 한 명이 왔었는데 누군가 데려갔다는 말만 들었었지. 그게 너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을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단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 친모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세상을 떠난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너한테 입양했다는 말을 꺼내서 상처 줄 이유가 없잖니. 37년 동안 단 한 번도 너를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단다.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태어나 다른 시기에 저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는 엄마의 손에 고아원으로 버려졌던 거였고 그걸 37년 만에 알 수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었던 제 쌍둥이를 장례식장에서 보게 된 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네요. 할 말을 잃었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부모님께 잠시 서운했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꺼내지 않았던 진실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분들에게 전화가 왔고 저희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다며 집 주소를 요청했습니다. 부모님께 설명을 하자 흔쾌히 응했고 쌍둥이였던 그 사람의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와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했고 제 딸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인연을 만들어준 것 같다며 밖에서 누군가 대기하고 있었는지 집으로 불러들였고 무언가를 귓속말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뱃속에 나와 다른 부모를 만나 37년 만에 각자의 인생을 다르게 살아왔던 저희가 비록 살아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각자 부모는 잘 만난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은 되었고 저희 부모님과 한참을 대화하다가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을 했고 부모님 또한 어쩔 줄 몰라 하며 돌발 질문에 쉽게 답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도 부모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니 제 딸이 살아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마음에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가끔 얼굴만 보여줘도 되니 저희와 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것 또한 인연인데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건 저희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한평생 함께했던 딸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딸 또한 모든 걸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리 딸 어떻게 생각하니? 가끔이라도 얼굴 보여드릴 거니? 두 분의 진지한 대화 속에 저 또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를 세상 떠난 딸처럼 생각해 주고 있었고
앞으로 가끔 얼굴 보러 와도 되냐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제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얼굴 보여준다고 해서 닳게 되는 것도 아니니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가 한참 동안 오고 갔고 제가 결혼을 했고 시댁 집안과 함께 꽃집을 운영한다고 얘기하니 그분들 또한 저희 꽃집을 잘 알고 계셨고 꽤 자주 주문을 하신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7년간 제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며칠 뒤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고 시부는 제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시부는 묵묵히 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고 시모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좀 해.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맨날 헐뜯으려 하다니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되지 않아?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우리 며느리 닥달하기만 해봐. 내가 뭘 어쨌길래 바람 쐬고 오라고 했다고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집에 팔도 안 들여놔? 지금 며칠이나 지난 줄 알아? 그동안 뭐 했어? 집안이 아주 난장판인 거 알아 몰라? 오늘 들어가자마자 집안에 있는 빨래랑 대청소 싹 다 해놓고 방으로 들어가거라. 얘가 이제는 내가 하는 말에 태꾸도 안 하네. 입에 지퍼를 채웠나? 왜 말이 없어? 당신 살판 났지? 아버지가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화 안 하고 두고 보고 있었는데 정말 이건 아니지 않아? 결혼이 장난이야. 어떻게 된 게 항상 개인주의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밀려 있었는 줄 알아? 아버지가 말을 그렇게 했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행동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 딸 결혼해서 이런 수모 겪고 있었던 거니? 엄청 잘해주신다고 하더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지? 사람을 아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네. 이런 집안과 더 이상은 엮이지 마라. 당장 이혼하고 새삼 살아라. 어차피 하기도 없고 아직 나이도 창창한데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 되잖니. 그리고 김비서 일로 와봐요. 여기와 관련된 업체 전부 계약 끊으라고 하세요. 여기 근처에 저희와 연관되어 있는 회사 연락해서 꽃 배달할 거면 저기 옆에 있는 매장 있죠? 저기로 주문하라고 지시하세요. 이런 집안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돼.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나 참 어이가 없네. 당신이 누군데 내 딸 하고 있는 거야? 너 꽤나 믿는 구석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게? 이혼이라도 하게? 내가 너를 놔줄 것 같아? 영업방해로 저 사람 당장 신고하기 전에 안 끌고 나가? 별것도 아닌 게 뭘 끊어? 시모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주변의 회사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꽤나 영향력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주변 회사들과 상생하며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양어머니의 연락 한 통이면 주변에 있던 회사들 또한 웬만하면 따라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알지 못했던 시모는 평소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양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든 걸 동원해 시모의 집안을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하셨어요.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모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한 뒤에도 자존심 굽히지 않더니 저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신 시부의 행동들이 떠올라 양어머니의 행동을 멈추게 했고 그 뒤로 시모와의 인연이 정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과 양부모님까지 생겨 행복합니다. 저보다 먼저 태어난 쌍둥이였던 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저에게 좋은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많은 걸 느낄 수 있네요. 너무나 과분하게 대해주시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걱정이 되셨는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많은 걸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넓은 집 또한 제공해 주셨어요. 그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고 곁에만 있어주며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게 전부인 양부모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행복한 삶을 만끽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먼저 세상 떠나게 된 쌍둥이 언니와는 37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된 것 또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곳에서도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 인연이라는 건 살면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항상 꽃이 필 수 있게 언제나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